여러분 요즘 제가 주식을 하거든요. 근데 주식이 만약에 상승장일 때는 너무 재밌잖아요. 계속 주식창 들여다보고 싶고 너무나 즐겁고, 주식이 하락장이거나 횡보장일 때는 이거 주식 쳐다도 보기 싫다, 기분도 안 좋고 마음도 우울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로이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식물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식물을 키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 주제인데요. 바로 식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식태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식물을 키우신 분들이라면 이 식태기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식물과 권태기 이 두 단어를 합친 게 바로 식태기죠. 그래서 식물의 권태로움을 느끼는 거를 식태기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식태기가 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식물 유튜버로서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예전만큼 식물을 돌보는 게 그렇게 막 뭐라고 할까, 능동적이지가 않고 약간 수동적으로 식물을 관리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식태기가 왔나 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이제 겨울이라서 식물을 키우는 게 재미가 없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식물에 물을 주는 것도 너무 귀찮고 되게 예뻐 보였던 식물들이 짐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거실에 식물존을 보면 옛날에는 와 예쁜 플랜테리어다 이렇게 하고 느껴졌던 게, 와 어떻게 이렇게 짐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지, 정말 이렇게 뒤에 듣고 있는 식물들이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지만, 한 번은 제가 여기 식물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정말 현타가 와가지고, 이사를 갈 때 언제 다 옮기지? 아니면 저거를 언제 다 나중에 정리하고 옮길까? 앞으로 이사를 많이 다닐 텐데 언제 저 식물들을 많이 옮길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정말 내 집이 필요하구나. 오랫동안 눌러 살 수 있는 내 집이 필요하구나. 가드닝 하는데 이렇게 집도 필요한 거였다니라는 그런 현타도 들고, 어쨌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식태기입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마큘라타가, 제가 잘 키우고 있던 마큘라타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이런 걸 보면 진짜 식태기가 안 오고 백이겠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살릴 수도 없어요. 지금 사실 이 끝부분 보면 여기는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잘라서 사실 삽목을 하면 되는데, 너무 이게 싫은 거예요. 제가 이만큼까지 키우는 것도 한번 잘라가지고 살린 건데, 이거를 다시 또 잘라서 작아진 상태에서 다시 키워야 되는, 또 1년의 시간을 버텨서 키워야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와, 왜 갑자기 이렇게 훅 간 거지? 이런 걸 보면 또 식태기가 오고요. 와, 저도 식물을 뭐 여러분들께서 진짜 잘 키운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도 못 키우는 식물이 많고 저도 이렇게 식물을 많이 죽입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충격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좀 보실래요? 여기는 완전히 이렇게 와, 너무 말라가지고 딱딱해졌어. 이런 걸 또 겪고 나니까 식태기가 왔다 싶기도 하고, 이거를 보고 또 그래 죽을 애들은 죽어라, 강한 애들만 살아남아라 하는 제 자신도 조금 약간 냉정하다고 느껴지고, 이렇게 죽는 식물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지 않는 제 자신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새 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식물 유튜버가 식물 죽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치부잖아요. 잘 키우는 것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죽이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는 게 어쩌면은 저의 솔직한 모습이고, 뭐 사람은 다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을 하고 싶고, 어쨌든 그래서 식태기가 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큰 첫 번째 이유는, 일단 겨울에는 식물이 잘 자라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식물 새순 나오고 식물 삽목해서 번식하고 이렇게 식물이 커가는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식물 집사기 때문에, 겨울에는 성장이 느리고 잎도 잘 안 내고 잎도 되게 조그맣게 내고 식물이 못생겨지고 웃자라고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여름이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 키우는 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비유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 요즘 제가 주식을 하거든요. 근데 주식이 만약에 상승장일 때는 너무 재밌잖아요. 계속 주식창 들여다보고 싶고, 상승장이니까 계속 돈이 벌리니까 너무나 즐겁고 이런데, 주식이 하락장이거나 횡보장일 때는 이거 주식 쳐다도 보기 싫다, 기분도 안 좋고 마음도 우울하고, 이게 약간 좀 비유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름에는 새잎도 퐁퐁 잘 나고
그다음에 뭐 삽목 번식도 잘 되고 잎도 계속 여러 개가 계속 여러 개 나오고 꽃도 피고 그러니까 볼거리가 많아요. 분양도 할 수 있고 식물로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많은데 겨울에는 뭐 추우니까 분양도 못하고 그다음에 뭐 삽목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뭐 벌레도 은근히 잘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식물을 키우는 재미가 여름에 비해서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식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식물 키우는 게 너무 재미있고 하니까 하나둘씩 막 이렇게 들이는데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렇게 식물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용할 수 없는 범위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주고 뭐 식물 관리해주고 해충 관리해주고 이런 범위를 이제 넘어서서 내가 식물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식물이 제 일상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식물 물 주다 보면 어느새 막 11시, 12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울할 때 식물이 나한테 치유를 주는 그런 존재였는데 어느새 식물이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는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정말 피곤하고 힘든데 얘네들도 제가 물을 안 줘서 막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근데 또 물을 줘야 되고 근데 물 주는데 또 왔다 갔다 엄청 많이 해야 되고 분갈이 할 거는 또 쌓이고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면 이게 모자란 것보다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식물의 개수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좀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계속 들이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된 거예요. 식물이 저한테 힐링을 얻으려고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데 어느 순간 이게 수집하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고 나는 이런 걸 갖고 있다라고 약간 과시하는 그런 목적의 수단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과시하지 않을 때는 얘네가 그런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과시의 목적으로 들이는 순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얘네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에는 식물을 더 이상 사고 있지 않고 그냥 있는 것들만 키우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봤어요. 어쨌든 저도 계속 이렇게 식물 키워야 되고 식물을 안 키우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식물에 대한 애정을 다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는 식태기의 원인이 본인한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식물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너무 짐 같아 보이고 이랬던 원인이 뭐냐면은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한 3달 있다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와 이사를 가려면 또 이 집을 내놓잖아요. 내놔야 되니까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새로 이제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뭔가 제 은밀한 사생활인데 이 은밀한 사생활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솔직히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뭐 누가 집에서 이렇게 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고 그런 것도 약간 스트레스였고 그러고 얘네들을 이제 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삿짐 센터에다가 요거를 다치지 않게 잘 옮겨달라 이렇게 또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막 배송해주시는 분이 또 짜증을 낼 것 같고 막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짜잘짜잘한 것들을 어떻게 다 안전하게 막 배송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뭔가 힘들거나 그런 스트레스가 되는 외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게 해결이 되면은 조금 나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찾은 해결책은 일단은 남이 왔을 때 좀 보기 좋게 좀 부끄럽지 않게 식물존을 잘 갖고 놓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식물존들을 좀 살짝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일부 식물들 짜잘짜잘한 것들은 일단 이사 가기 전에 사무실이랑 뭐 본가에다가 조금 옮겨 놓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물 관련한 SNS를 하고 계신다면 그거를 끊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렇게 식물 관련돼서 뭐 트위터도 살짝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식태기가 왔을 때 이런 계정들을 습관적으로 내가 평소에 맨날 습관적으로 들어가니까 습관적으로 이런 계정에 들어가서 막 다른 사람들 거 사진을 보고 막 이러면은 오히려 그게 더 식태기를 좀 가중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식물들도 꼴 보기가 싫은데 남의 식물까지 보게 되면 내 머리가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정보를 강제로 막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이시면 남들이 올리는 그런 사진이랑 자기의 식물이랑 막 비교하는 것도 좀 줄어들게 되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진짜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남들이 올리는 식물 보통은 자기 식물 자랑하려고 SNS 올리잖아요. 와 남들은 이렇게 이쁘게 키우는데 내 식물은 뭐냐, 나는 왜 이렇게 식물들이 잘 안 자라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하게 되니까 그런 거 조금 줄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을
저 팔로우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새는 좀 잘 안 올리고 가끔만 올리고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도움이 돼요. 그런 마인드를 컨트롤 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고, 이게 사실 SNS를 하다 보면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다른 사람 식물이랑 자기 식물이랑 비교하게 되고, 이 두 가지가 제일 커요. 처음에는 정말 취미로 시작하다가 나도 이거 가져야겠어 하면서 식물 모으는 경우가 생겨요. 저도 한때는 그랬었고, 지금은 정말 제 취향인 식물만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만 구매하고, 그냥 닫고 살면, 안 보고 살면은 솔직히 구매 욕구도 자연스럽게 소멸하거든요. 그러니까 SNS를 조금 줄이시면 오히려 식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SNS를 보면 예쁜 식물들 많으니까 식태기가 극복되겠지 그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오히려 안 보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SNS를 좀 끊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물론 제 유튜브는 가끔 봐주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제 유튜브로서 뭔가 더 식태기가 오겠다 그러면은 보지 마세요. 식태기 극복하고 다시 오세요.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환영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식물을 만약에 이렇게 식물이 죽었잖아요. 식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정말 물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식물 죽이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렇게 갑자기 사망하시고 운명하시고 그러면은 그냥 받아들이세요. 내가 너한테 최선을 다했지만 너는 나랑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뭐 도전하시는 것도 괜찮으려나? 어쨌든 저는 저 마큘라타를 당분간은 다시 들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비싸면 몇십만 원짜리였으면 정말 짜증이 나겠죠. 물론 막 요런 거 필로덴드로 엘초코라고 이게 죽는다 그러면 정말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생각한 그런 식태기가 오는 원인과 해결책들,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어떨지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태기가 왜 오는지, 아니면 나는 식태기로 이렇게 극복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태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고 토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